자, 강의를 가기 전에 먼저 제 소개 좀 더 드릴까요? 저는 89년도 12월 달에 이랜드 그룹에 입사해서 이랜드에서 10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혹시 이랜드 들어오셨습니까? 예, 2평짜리 조그만 옷가게에서 시작해서 지금 매출이 한 12조 정도 되는 회사로 성장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랜드 입사할 때 입사 목적이 좀 남달랐습니다. 저는 원래 이랜드 입사 목적이 노조위원장이 되는 게 원래 꿈이었었습니다. 대학에서 되게 운동권 학생들이 되게 노동계통을 하잖아요. 노동작업을 하자. 굉장히 방황하면서 잘 정하지 못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터라는 것은, 우리 직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일만 하고 월급만 받는 것 이상인 것 같습니다. 전 이랜드라에서 어떤 독특한 교육과 훈련과 프로그램과 이런 걸 통해서 제 인생의 가치관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이랜드는 8시 20분부터 8시 50분까지 전 직원이 큐티라는 걸 했었는데 전 큐티가 뭔지 몰랐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교회만 다녔지 제가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가 처음으로 제대로 성경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민중해방의 오리지널이 성경책에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늘 민중과 같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고아와 소외받은 사람들. 예,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이 너무 재밌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가 관심사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제가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져서 저는 이 사회를 바꾸려고 애썼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깨닫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사가 주로 민중해방에서 점차적으로 경영, 관리, 신앙 이런 쪽으로 달라지면서 제 인생이 참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랜드 입사할 당시 제 입사 동기가 352명인데 352명 동기 중에서 저는 거의 꼴찌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이렇게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저는 지방대학을 나왔습니다. 저는 경기대학교 영문학과를 나왔는데 지방대학을 나온 데다가 제가 맨날 대모하러 다니려고 학점이 좋았을까요? 또 그럴 리도 없잖아요. 제가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과를 들어서 또 영어를 또 잘했겠습니까? 또 그럴 리도 없죠. 근데 아무튼 저는 이랜드에서 푸마라고 하는 스포츠 회사 혹시 아십니까? 이랜드 계열사였는데 제가 그 회사에 이제 본부장을 하게 됐는데 본부장이 그 당시 이제 대표이사입니다. CEO입니다. 동기 350명 중에서 그 당시 이렇게 본부장을 했던 사람 한 2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이렇게 성과를 거뒀고요. 그 다음에 이랜드 10년을 마치고 어떤 계기로 전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는데, 그런 거 생략하고, 이랜드 10년이 됐는데, 이제 10년이 된 다음에 좀 몸값을 좀 알아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영업을 좀 배우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을 이렇게 알아봤다면 자동차 영업, 제약 영업, 보험 영업 여러 가지 영업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영업이 뭐냐고 했더니만은 보험 영업이 제일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예, 보이지 않는 걸 판매하게 되면 일단 어렵고요. 두 번째는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그거 선택했습니다. 저는 항상 의사결정할 때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 저는 항상 그것을 들어서 거기서 성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거창고등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기 거창 아주 명문고등학교 하나 있죠. 예, 거창고등학교에는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네들이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를 진출할 적에는 이런 분야에 진출해라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이 크게 써붙인 게 있었는데 제가 한번 소개 한번 드릴까요?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의 10계명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아플라토에 모여드는 것을 절대로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6.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몇 번이 빠졌죠? 9번이 빠졌죠. 9번.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를 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하라. 너무 멋있잖아요. 예,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를 하는 것이면 틀림없답니다.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제가? 예, 프루덴셜 생명보험회사 갔다는 거 알겠습니까? 저희 부모님 다 쓰러지시고 다 반대하고 진짜 새벽 6시나 7시는 출근해서 밤 11시, 12시까지 미쳐서 10년 동안 일해서 어렵게 이렇게 그 CEO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세일즈를 하겠다니까 저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아니하달까 첫 달 같으면 월급을 안 주고 한 달 동안 교육만 시켜주더라고요. 두 번째 달 그래도 제가 꽤 열심히 했는데 처음으로 받은 월급이 120만 원을 받았는데 가슴이 좀 답답하던데요. 그래서 한 회사에 10년 정도 있었고 이렇게 CEO로 있으면 연봉이 나쁜 편은 아닌데 앞으로 살아갈 것도 막막하고 그런데 그 당시 프루덴셜 생명은 소위 억대 연봉을 받는 선배들 그룹이 한 20-30명 있었는데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했을까? 저도 하나 둘 따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한 10개월 만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10개월이 넘으니까 제가 근데 넘어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년 6개월 동안 평균 한 3, 4억 정도 연봉을 좀 받게 됐습니다. 연봉 4억이면 괜찮은가요?
예, 쓸만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세일즈 계통에서는 이렇게 소위 성과를 내고 그러면은 존경을 받습니다. 다른 수많은 지점로또 회사로부터 이렇게 강의 요청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제가 봉사 차원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나도 배운 거니까 나누자. 그래서 제가 봉사 차원으로 시작했던 이 강의가 너무 요청들이 많아지는 바람에 그냥 교육회사가 돼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원래 사실 이제 CEO를 대상으로 맨 처음에 강의를 시작했는데 점차적으로 직원들을 해달래요. 그래서 직원을 해줬더니 정말 자녀들 데려오는 거예요. 대학생, 그 다음에 뭐 중고등학생, 그 다음에 초등학생까지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이렇게 교육회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아마 모든 분들이 아마 다 잘 맞으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이 시간 관리와 자료 관리에 관한 내용들은 사실은 굉장히 베이직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기 관리 분야에 해당되는 분야예요. 자, 백만장자 마인드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책 제목을 보니까 좀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십니까? 돈하고 떠나셨나요? 예. 저도 맨 처음에, 너무 지나치게 돈 얘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건강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요, 미국의 토마스 스탠리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을 분석한 책입니다. 도대체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대학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명문대를 나왔는지 그렇지 않은지, 학점은 어땠고, 집은 어디 살고 있고, 양복은 얼마짜리 입고 다니는지, 그걸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한 책입니다. 근데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당신들의 성공 요인이 무엇입니까? 요게 1등부터 30등까지 정리되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1등부터 이렇게 30등까지 있습니다. 자, 다른 건 몰라도 1등부터 5등 아셔야 되겠죠? 예, 보겠습니다. 백만장자들이 자신의 성공으로 보면 중요한 5가지 요인인데, 5등,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한다가 5등이네요. 이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열심히 일을 했던 때가 있었답니다. 혹시 18시간 몰입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성공하신 분들이 심지어 하루에 18시간을 일을 했던 때가 있었답니다. 나머지 몇 시간인가요? 잠자는 시간 6시간을 빼놓고 온통 죽어나가며 했었던 그런 기간이 내 인생에 한 번쯤 있었다는 거죠. 평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일정 기간, 우리가 쉬프트하고 우리가 점프하는 그런 기간 동안 그걸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하루에 8시간만 일을 한다더라도 껴있는 모든 시간을 거기다만 신경 쓴다. 거기다 미쳐 있었다는 거죠. 아무도 말리지 못했었다는 거죠. 그런 기간이 한 번쯤 있었답니다. 보내보셨습니까? 보내고 계신가요? 자, 최근에 유행하는 책 중에서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손 들어보세요. 아웃라이어. 아주 소수의 두 분. 책 안 읽는 분위기. 나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합니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쪽도 조금, 가능성이 많은 조직이네요. 이제 책 많이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아웃라이어라는 책은 말콤 글래드웰이 썼는데, 말콤 글래드웰은 세계 경영의 대가 4위에 해당된 대단한 분이죠. 블링크, 티핑포인트 쓰는 책마다 다 타이틀을 쳤는데, 얼마 전에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썼어요. 아웃라이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은, 엘리트를 말합니다. 군계 일학. 그 엘리트를 갖다 분석한 책인데, 그 중에 소제목 중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내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탁월해지기 위해서는 10,000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죠. 10,000시간은 어떻게 나옵니까? 하루에 3시간씩, 하루도 쉬지 않고 10년을 보내면 그게 10,000시간인 거 아십니까? 우리 분야에,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전문가들이 별로 없는 이유가 뭔가요? 이 10,000시간의 법칙을 다 위배하는 거예요. 2, 3년 하다 때려치고, 이거 3, 4년 하다 때려치고, 이거 하다 보니까 10,000시간의 법칙을 다 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야가 됐든지 내가 진짜 잘하고 좋아하는 분야를 잘 찾아서 꾸준하게 미련스럽게 1만 시간을 채워내는 거,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는 건 일단은 2차적으로 5위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4위는 뭔가면요, 내조 외조를 잘해주는 배우자가 있다. 저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부자는 굉장히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부부관계도 소중한다 생각하니까 참 건강하다, 멋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손 들어보실까요? 결혼 안 하신 분. 계시네요. 지금 손 들으신 분들은 일단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만 잘해도 가능성이 있어요. 손을 안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물 건너갔습니까? 끝난 건가요? 그거 아니죠. 남편은 아내한테 잘하시라는 얘기고, 아내는 남편한테 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가정이 평안하지 않고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들 무슨 의미가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을 소중히 지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스쿨 그래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을 소중히 지키는 거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등부터 3등이 남았는데 혹시 그런 게 없을까요? 부동산 투기를 좀 잘했다. 조상 대대로 좀 물려받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3위. 사람들과 잘 어울린답니다. 먼저 와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명함 내밀고, 소위 DID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답니다. DID가 뭐의 약자인가요?
못 들어보셨어요? 아주 온도 차이가 있는데? 아, 여기 시골인가? 예. DID는 들이대의 약자입니다. 예, 들이대는 겁니다. 자,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들이대겠습니다. 악수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 인사 좀 하세요. 예, 우리 다 친구들입니다. 예, 동료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예, 매사 이렇게 항상 인사하십시오. 들이대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일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예,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다가 일기입니다. 와우, 우리 예상을 깨요. 그냥 부동산 잘해서 부동산 투기 잘해서 이렇게 부자 된 게 아니라 밑바닥부터 성실하게 열심히 그리고 정직했다는 거죠. 자, 정직하다는 것은 평상시에 약간 손해를 보는 듯합니다. 그러나 위기 때 빛을 발하는 거 아십니까? 사실은 이랜드 그룹이 IMF 때 1차 부도가 났어요. 그룹 전체가. 은행권에서 빌려주는 돈을 갖다 갑자기 회수를 해버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넘어가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그때 기적처럼 미국의 핑크스라는 투자회사에서 한 번에 수백억을 투자하는 바람에 기사회생을 냈습니다. 물론 뭐 전 직원이 금식기도도 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었죠. 투자 MOU가 기적처럼 이루어졌는데 MOU가 끝났는데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뭘 보고서 우리 같이 이렇게 조그만 의류회사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몇백억을 한 번에 투자했습니까? 그 당시 은행권에서는 돈 1,000만 원 안 빌릴 때였었어요. 나 회수할 때였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투자의 전문가들이다. 우리가 당신네 회사에 투자한 이유는 장부가 하나이었기 때문에 투자했다. 예, 딴 데 투자하려고 다 조사하면 장부가 2개야. 이중 장부야. 제3의 장부가 있는지 몰라. 숨겨놓은 게. 투자하시겠습니까? 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그릇에 많이 비유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큰 그릇이 되는데 얘기합니다. 그런데 큰 그릇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예, 깨끗한 그릇인 거 아십니까? 어떤 그릇이 쓰여질까요? 예, 깨끗한 그릇이 쓰여집니다. 저는 우리 개인이 됐던 우리 조직이 됐던 어떤 분야가 막론하고 우리의 최고의 경쟁력은 이 정직함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더 대단한 대가가 되고 싶은가요? 이 정직함을 넘어서 투명함까지 가서 참 좋겠습니다. 투명함 또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성공학이라든가 이 처세술류에 강의를 듣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 단점을 좀 가리고 숨기고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단점이 좀 있으신가요? 부족함이 있으세요? 드러내세요. 내가 그게 좀 부족한데 네가 날 좀 도와줄래? 자기의 부족함과 약점과 단점까지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보이는 거 아십니까? 저는 이 분야만큼은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되게 큰 것들은 다 정직하게 잘하는데요. 사소하고 작은 것을 타협하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출근을 했든지 오늘 갔는데 지각을 했어. 지각을 하면 우리 이런 얘기 하기 쉽잖아요. 좀 차가 좀 막혀서. 예, 이럴 적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늦잠 잤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럼 앉으면 되잖아요. 예, 그겁니다. 작고 사소한 걸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공동일기 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요.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가 첫 번째가 아십니까? 와우. 굉장히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누구 조상한테 물려받고 부동산 수익 잘한 게 아니라 자기 관리 잘했다는 거죠. 그렇게 존경받고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도 자기 관리가 필요했겠지만은 그것을 유지한다는 것도 역시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한 거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대단한 위치에 올라갔다가 자기 관리가 안 돼서 추락하는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보는 거 아세요? 타이거 우즈 대단했었잖아요. 근데 훅 가버렸던데요. 예? 회복이 될까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탤런트 무슨 사회자들이 또 뭐 하다가요? 인터넷 무슨 도박하다가 걸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확 가버렸잖아요. 회복이 될까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침에 신문만 보면 아침에 뉴스만 보면요. 매일 그런 것이 나오는 거 아세요? 예. 역대 무슨 총리 후보, 장관 후보들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다 이렇게 낙말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소한 것들이 다 걸리잖아요. 무슨 위장전입이라든가 무슨 이렇게 논문 중복이라든가 말도 안 되는 아주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걸리는 거 아십니까? 이게 뭐에 관한 얘기인가요? 바로 자기 관리에 관한 분야입니다. 오늘 시간 관리를 포함해서 이 자료 관리는 바로 이 자기 관리 분야에 포함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거 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먼저 기록 관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원래 예전에 없었던 건데 자료 관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기록도 굉장한 기술과 노하우고 지적 재산입니다. 기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개인의 가치가 많이 달라집니다. 몸값이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기록을 꽤 열심히 잘 하시는 분 계시고 안 하시는 분 계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 주변에 대단한 리더들 치고서 기록과 메모의 달인이 아닌 사람들이 없는 거 아십니까? 예. 우리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별명이 뭔가요? 예, 수척공주라고 하는 별명 갖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럴 정도로 메모가 철저한 거 아십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혹시 세컨드 라이프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앞으로 60에 은퇴하고서 100살까지 사신다면서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삽니다. 예, 그러면은 40년에서 한 50년 갖다 뭐 하고 사실 건가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 지금 잘 나가십니까? 잘 나갈 적에 잘 메모 남겨놨다가 은퇴하면 책 좀 쓰셨으면 좋겠는데요. 자서전도 쓰시고요. 매뉴얼도 만들고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컨설팅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안 묵지 말고 형식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도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더더군다나 이 홈스쿨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록 관리, 자료 관리가 무진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대와 관계없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종이 위의 기적 쓰면은 이뤄진다고 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자, 이 책에는요, 짐 캐리의 사례가 나와요. 짐 캐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죠. 예, 배트맨, 더맨더맨으로 떴던 유명한 이제 배우죠. 근데 짐 캐리가 처음부터 유명했던 건 아니겠죠. 문명 시절에 원래 캐나다 출신인데 캐나다에서 중고 자동차 찌그러진 자전거 한 대 끌고서 미국의 헐리우드로 내려왔습니다. 배우로 한번 성공해 보려고. 처음에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습니다. 뭐 캐스팅도 안 되고 뭐 단역도 안 나고 그다음에 취업도 안 되고 얼마나 비참했냐면요. 잠잘 데가 없어서 맨날 차에서 잤어요. 차에서 쭈그리고. 노숙도 했고요. 햄버거 이걸 때웠고요. 샤워할 데 없어서 맨날 공중 화장실 샤워를 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루는 차를 몰고서 헐리우드 맨 높은 언덕배에 올랐습니다. 언덕에 올라서 주머니를 갖다 뒤적뒤적해서 종이를 한 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종이에다가 자기 압수표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10,000,000라고 썼습니다. 앞으로 5년 후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10,000,000 지급하다고 스스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빈 지갑에 꽂아놨겠죠. 맨날 쳐다봤습니다. 맨날. 그런데 정확하게 5년 후 짐 캐리는 $1,700,000,000 법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억 됩니까?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 당시 더 대단했던 돈이었던 거 아세요? 이 책에 이렇게 자기의 꿈과 비전을 조개 적었다가 기적같이 이런 사례가 빼곡하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도 그런 거 좀 잘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적용입니다. 그럼 넌 평상시에 어떻게 했느냐? 저도 이런 꿈노트가 있습니다. 저도요, 제수첩에 늘 전 꿈노트를 가지고 다닙니다. 제 꿈노트에는요, 제가 하고 싶은 일, 가보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모습, 나누고 싶은 거, 이런 게 있는데, 저는요, 뭐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가보고 싶은 것 중에서 저는 세계 일주 100개국, 전 세계 100개국 이상 가는 그런 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휘슬러하고 알프스에서 스키 타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 휘슬러라는 곳은 리프트 타고 한 번만 올라가잖아요. 하루 종일 내린다. 하루 종일. 예, 세계 최장이랍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는 가 있었고, 그 알프스 사는 좀 산이 좀 상징성이 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보시는 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제가 갔다 왔던 나라들인데, 제가 그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봤던 그 촌놈이 처음으로 비행기를 탄 게 94년도에 탔습니다. 왜 비행기를 타게 됐냐면은, 그래도 제가 명색이 이랜드 그룹의 제1회 이랜드인 상을 받았습니다. 전체 4,000명의 직원 중에서 딱 5명 주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 받고 상패도 받고 메달도 순금 5돈. 요즘 돈이 좀 됩니다. 예, 5돈 받고 내려왔는데 임원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도만은 수고했다, 축하한다. 그러면서 특별 휴가를 1박 2일 주다니까 어디 도봉산이나 어디가 이제 바람 좀 쐬고 오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고맙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Just a moment. 잠깐만. 어디를 갈지는 저희가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다 데리고 나왔어. 마치 선배가 2명 있었고 후배가 2명 있으면 내가 딱 중간이었어. 내가 얘기를 했지. 야, 우리가 명색이 이랜드 인사를 받았는데 그 쫀쫀하게 도봉산이 뭐냐, 도봉산이. 그랬더만 맞아 그러더라고. 우리 지리산 갈까 한라산 갈까 그러더라고요. 얘라이, 우리는 미국 대륙 횡단한다. 선포를 했어요. 왜? 꿈이 있었으니까. 미국 대륙 횡단에 대한 꿈이 있었으니까. 그때만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서 안 될 텐데 그러더라고. 그때만 해도 미국 가기 어려울 때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원방에 갔죠. 저희 미국 저희 도봉산 안 갑니다. 그랬더만은 이제 임원이 역시 모범사원들이라 휴가를 반납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게 아니라 저희는 미국 대륙 횡단합니다. 나 선포했어. 그랬더만은 우리보다 더 흥분하시는 거예요. 안 될 텐데 막 그러시는 거야. 아니 되든 안 되든 회장님께 얘기라도 한번 해보시라고.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이제 회장님 가셨는데 그때가 회장님께서 기분이 좋으셨을 때야. 허락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그렇죠. 역시 배포가 있는 놈들이네. 보내주세요. 그런 바람에 10일 동안 미국 LA에서 딱 내려서 렌트카에 가서 대도 않는 그 영어로 손짓발짓 하면서 렌트카 불려가서 어떻게 뉴욕까지 10일 동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륙 횡단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한 분 계시네, 저기. 멋지십니다. 예, 꼭 한번 해보십시오. 환상적입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시작을 했던 해외여행이 지금까지 45번, 예, 37개국을 갔다 왔습니다. 37개국은 적은 나라가 아니죠. 제가 살아생전에 100개국을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 근거는 뭔가요? 제 꿈노트예요. 저는 이 꿈을 이루기 전까지 저는 안 죽을 겁니다. 저 밀지 마세요. 밀어도 안 떨어질 겁니다. 왜? 꿈이 있는데 왜 죽어? 꿈이 있는데.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2007년도 2월 달에 이태리 밀라노에서 강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기로 했어요. 왜? 밀라노를 안 가봤어. 뭐 로마, 나폴리, 피사 딴 데 다 가봤는데 그 밀라노를 안 가봤어요. 그래서 가기로 했더만은 그쪽에서 이제 메일이 왔습니다. 밀라노까지 어렵게 오는 거니까 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알프스산에서 스키 타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밀라노에서 알프스가 3시간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냈더만 그쪽에 답신이 하는데 그때가 2월 말인데다가 지구온난화가 그때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좀 어렵겠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이제 실망하고 포기하고 스키복 다 빼놓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강의가 다 끝났는데 시간이 한 2, 3일 남았어요. 근데 저를 초청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밀라노에 그 골프장이 기가 막힌 곳이 있는데 골프를 치러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골프도 좋긴 좋은데 저는 알프스산에서 스키 타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대로 들이댔죠. 근데 그분이 웃더니만은 전화를 띠띠해서 확인해 보니까 와우, 마침 거기가 문을 아직 안 닫은 거 있죠. 그래서 제가 2007년도 2월 달에 알프스에 스키를 탔을까 못 탔을까요? 탔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탔으니까. 예. 예, 이게 알프스산인데 그런데 전 알프스산이 이렇게 시시한 거 처음 봤어요. 아니 주차장이 다예요. 너무 주차장이 작아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이거 눈썰매 장애 왔구나. 더 내가 놀랐던 게 뭔가 하면 아니 리프트가 어떻게 한 대밖에 없냔 말이에요. 아니 우리 스키장 가면 그 리프트가 수십 대가 있잖아. 근데 한 대밖에 없는 거예요. 딸랑.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정보가 없었구나. 내가 그냥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해서 내가 얼굴이 완전히 잿빛이 된 거야. 그런데 요 리프트를 타고 요 산 하나만 딱 올라가니까 갑자기 스키장이 수백 개가 나타나요. 우리 산 하나 스키장에는 산맥이 스키장, 산맥이. 그러니까 알프스 산맥 자체가 3개국에 걸쳐 있다 보니까 들어가는 길이 수백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와우, 스케일이 다르던데요? 예? 예, 이게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게 전대 좀 자세가 나옵니까, 이게? 예? 요건 자연설입니다. 우린 내가 이렇게 다져놓던 데 가잖아. 요거는 자연설이에요. 예. 여러분 그 007 시리즈 보셨습니까? 예, 그 산에서 스키 타잖아요. 거기라니까요. 산이잖아요. 지금 산에서 스키 타잖아, 지금. 요 설질이 굉장히 뽀송뽀송합니다. 요거 한번 느껴보셔야 되는데. 예, 내년 겨울에 떠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제가 왜 보여줬습니까? 이 사진을. 알프스에서 스키 한번 타는 것이 뭐 대단한 꿈일 수도 있겠지만 시간과 돈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소한 꿈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가게 됐다고요? 예, 꿈노트에 기록하니까 가게 되던데요. 꿈이란 것은 이렇게 작고 사소한 것들도 있고요. 저는 13년 만에 이룬 꿈도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 저는 결혼한 지 13년이 되도록 자녀가 없어서 굉장히 쓸쓸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아내가 참 고생도 많이 했고요. 분위기가 그냥 10년 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포기해라, 끝났다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수첩에, 제 꿈노트에 제가 아버지가 되겠다는 꿈을 저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드디어 13년 만에 2007년도 6월 달에 첫 딸을 하나 낳게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 나이 45세, 저희 아내 나이 41살에 우리 아이가 지금 7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홈스쿨 이 분야가 있는지를 몰랐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벌써 이렇게 길을 닦아 놓으신 것이 얼마나 저한테 위안이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본격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뭐 2015년도 우리나라 전자교과서 도입된다면서요. 나는 그게 도입되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얼마나 망가질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거든요. 여러분 디지털 치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독일의 뇌과학자가 쓴 책인데 이미 다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이 전자교과서 공부하고 나서 아이 다 인지 능력 모든 게 다 떨어진다는 것이 다 입증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무슨 논리예요, 도대체? 이는 뭐 돈의 논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게 도입된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망가질 거 저는 아주 심각합니다. 이미 그 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이들이 2010년도 기준으로 초등학교가 12%가 인터넷 중독됐다고 얘기하거든요. 스크린 중독됐다고 얘기하는데 현지 교사들이 지금 얘기하는 30%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이 아이들의 퇴행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거 진짜 참 아주 심각합니다. 예.
그런 중에 제가 이 홈스쿨을 알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안학교 정도 있었고 홈스쿨은 진짜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어요. 미국의 얘기인 줄 알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저희한테 큰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예, 앞서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자, 옛날에는 자녀가 없을 적에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제가 딱 2분간만 이쁘고 그 다음부터는 귀찮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어떤 녀석들을 보도 다 이쁜 거 있죠. 그러면 뭐 똥을 쌌던 뭐 코를 흘리던 관계없이 너무 소중한 거 있죠. 예. 그래서 아이들은 한 3살이나 4살 때까지가 효도가 다 끝나는 거라면서요. 예, 기쁨을 다 줬습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당연한 겁니다. 가출하는 겁니다. 예. 농담이지만은 그만큼 그 짧은 기간이지만은 부모들한테 충분한 기쁨을 아마 줬던 것 같아요. 저희가 두 부부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대화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웃을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태어난 지 지금까지 7년 동안 저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웃은 거 아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제 연구소 사무실인데요. 제 사무실에는 기록만을 보관하는 칸이 따로 한 칸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바인더가 500권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릴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사회생활 경력이 몇 년 정도 되십니까? 5년, 10년, 15년, 20년? 혹시 그 경력에 걸맞게 잘 정리된 이런 기록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쭤보면 95%가 없습니다. 이사 가면서 없어졌습니다. 업종을 바꾸면서 없었습니다. 예, 승진하면서 없었습니다. 나머지 5%는 있긴 있는데 라면 박스 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식 능력이 미국에 비해서 17분의 1인 거 혹시 아세요? 인구는 6분의 1인데 지식에 대한 격차가 17분의 1인 거 아시냔 말이에요. 예를 한번 들을까요? 우리나라는 노벨상을 몇 개나 받았습니까? 하나. 예, 김대중 대통령이 받으신 평화상. 그나마도 이제 돌아가셨네요. 과학이나 기술 분야 받은 거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2008년도 10월 달에 시카고에서 강의했어서 강의가 끝난 다음에 시간이 좀 남아서 시카고 대학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은 대학 하나에서 받은 노벨상을 몇 개나 받았는지 혹시 아세요? 몇 개나 받았을까요? 대학 하나에서. 자그마치 87개를 받은 거 아세요? 이 격차를 느끼시겠어요? 우리나라 대학에서 노벨상 받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시카고 대학은 대학 하나에서 받은 노벨상이 87개예요. 이 격차를 느끼시겠단 말이에요.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한 분 한 분들의 그 삶을 살아면서 했었던 수많은 노하우들, 실패가 됐던 성공이 됐던 다 노하우거든요. 그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셈이 없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심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좀 잘 이렇게 기록이 잘 보관되고 있습니까, 진짜로? 예. 그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 갖다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일했는데 근무할 적에 업무에 관한 것들입니다. 예, 업무에 관한 건 뭐 품질 관리라든가 매장 관리라든가 무슨 광고 판매 촉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예, 뭐 설교 노트, 예, 목사님 설교 노트 있잖아요. 설교 노트 다 모아놨습니다. 성경 공부 다 모아놨습니다. 그다음에 독서 노트 다 모아놨습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것들도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모아놨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프루덴셜 세일즈 할 적에 했던 것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건강에 관한 이제 그 매뉴얼들,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 교회라든가 이제 신앙에 관한 이런 것들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외에서 강의할 적에마다 하나씩 만들어놨는데 그건 만들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그 코치 과정, 강사 과정 있는데 거기 했던 매뉴얼들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모읍니다. 자, 두 번째 주제가 시간 관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학교를 가지 않는 이상 집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시간 관리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대로 이렇게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예, 규칙. 제일 중요한 거 안 나왔습니다. 또, 예, 뭐 우선순위라든가 짜투리 시간이 이용하는 거, 뭐 새벽 시간 많은 얘기를 나오는데 사실 핵심을 짚어낸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예, 그것도 일본은 아닙니다. 예, 그것도 있긴 있는데 저도 시간 관리에 관한 책을 수백 권을 읽고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핵심을 짚어낸 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론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앞에 제가 이론이 2시간짜리 있는데 다 빼버렸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실천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중요한 걸 갖다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관리에서 핵심은 바로 피터 드로커 교수. 예, 경영학의 아버지죠. 경영학의 창시자. 예, 피터 드로커 교수님이 The Effective Executive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간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너의 시간을 알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 지금 내가 사용하는 시간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지 못한 이상 시간을 관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디 길을 잃었어. 어딜 찾아가는데 길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전화하잖아요. 나 못 찾아가겠어. 어떻게 가야 돼? 그럼 항상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어디야? 주변에 뭐가 보여? 간판에 뭐가 보여? 그걸 물어보거든요. 예, 있는 곳을 가르쳐줘야지 우리가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사용한 시간인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면 절대로 시간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미국의 큰 기업체의 회장님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회장님들이 너무너무 바쁘대요. 어떤 사람이 예고 없이 딱 찾아가면 단 5분도 만날 수 없답니다. 그분들이 진짜 이렇게 바쁜 거고 컨설턴트를 딱 붙여서 24시간을 다 체크해서 한 달 동안 통계를 내봤는데 놀라운 결과가 났습니다. 이 회장님들은 중요한 데 쓴 시간은 불과 30%가 안 되더래요. 그럼 나머지 70%는 어디다 썼습니까? 이런 데 썼습니다. 본인이 안 가도 되는 미팅, 본인이 안 해도 되는 연설, 본인이 안 가도 되는 파티에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열심히 일을 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TV에서 이런 게 하나 나왔었죠. 어느 학원인데 몰래카메라 한 1000대가 다 나왔어요. 어느 여학생 하나가 딱 들어왔는데 그때 아마 영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딱 들어오면 맨 뒷자리에 딱 앉아서 책을 갖다 딱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 연습장을 깔아놓고 그때부터 만화를 그리더니 하루 종일 한 시간 내내 만화만 그리더라고요. 이 친구가 공부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한 걸로 알고 있죠. 돈도 냈으니까. 본인은 어떻게 착각합니까? 나 학원 갔다 왔다. 학원 갔다 오면 공부한 거예요 진짜로? 자,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기록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시간 관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피터 드로커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죠. 경영자에 대한 조언은 보통 일을 계획하라 아로부터 시작한다. 당연한 말처럼 드린다. 그런데 문제는 계획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성과를 올린 사람은 일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시간으로부터 출발한다. 계획에서 출발하지도 않는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명확하게 파악한 수업에서 출발한다. 이건 굉장한 통찰력입니다. 피터 드로커가 아니면 생각해서는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자, 제가 우연하게 잡은 책인데 하버드 스타일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강남 스타일보다 한 5년 벌써 먼저 나온 책입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강인선 기자예요. 혹시 아십니까? 조선일보 기자에다가 예, 논설위원까지 갔고요. 예, 아주 워낙 스타 기자 출신이라 우리나라 분들이 아는 분이에요. 자, 강인선 기자의 스펙을 한번 볼까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와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조선일보 기자대 워싱턴 특파원. 예,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코스는 다 갔었네요. 그 어렵던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사, 기자 중에서 특파원까지 갔으니까 영어까지 잘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강인선 기자가 특파원 시절에 회사에서 좀 배려를 해주는 바람에 하버드 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원을 뭐라고 불러요? 예, 두 개 중에 하나가 이제 케네디 스쿨이라고 불렀죠. 근데 케네디 스쿨 갖다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예, 박살 났습니다. 왜요? 따라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자기가 남들 공부해서 한번까지 자신 있었으면 들어가고 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그냥 박살나면서 처절하게 깨지면서 쓴 책이 뭐라고요? 하버드 스타일의 책이에요. 그렇다면 강인선 기자가 가장 처절하게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이겁니다. 하버드에는 1000개가 넘는 강의가 있고 100가지 이상의 과외활동이 있다. 그런데 하버드 1학년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익힌 것이다. 꼭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균형 있게 안배할 것을 배워야 한다. 먼저 고등학교 시절에 성공 습관을 버려야 한다. 가장 심한 과제는 책을 읽고 과제를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드는가 알아서 시간 관리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일단 공부에 필요한 시간의 견적이 나와야 다른 활동들 거기 맞춰 조절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1학년 1학기 때 수강 신청 실패하면 다 실패한대요. 왜요? 과목이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넘는 거 중에서 내가 A감을 선택하지 B감을 선택하는지. A감을 선택하면 이걸 듣기 위해서 일과대 체크 코스, 들어가는 시간, 리포트 쓰는 시간, 케이스 스타디를 하다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알고 이걸 월, 화, 수, 목 그때 배치할 능력이 없으면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해봤습니까? 못 해봤잖아요.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두꺼운 책 한 반 권 띄고 말았지. 저렇게 시간 관리, 자기 관리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런 데서 신입사원 면접을 진짜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나요? 토익 만점, 성적 올해 이런 친구들이 와요. 일시금 잘합니까? 미안한데 잘 못합니다. 기한 선정 써올 줄 모르고요. 사학교 선정 써올 줄 모르고요. 시간 관리할 줄 모르고요. 목표 관리 뭔지 모르고요. 2년에서 3년 갖다 재교육시키다 써먹을 때가 있는 거 아십니까? 3년쯤 돼야 자기 월급값을 하는 거 아십니까?
예, 왜 그런가요? 예, 이런 실용주의가 갖다 습득하지 못한 채 양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을 관리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묶음으로 모아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간을 묶음으로 모으는 게 왜 중요합니까? 자, 우리는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에서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예,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는 거죠. 예, 중요한 일을 갖다 미리미리 해놓으면 급한 일이 줄어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급한 일은 뭐고 중요한 일은 뭔가요? 내가 장차 중국에 대한 비전이 있어. 그 중국어 공부를 갖다 미리미리 해놓는 거 급합니까? 안 급해요. 중요합니다. 내가 사회를 더 앞서가기 위해서 매주 책을 2권씩, 1년에 책을 100권 읽는 거 급합니까? 안 급해요. 중요합니다. 내가 헬스클럽에서 땀 흘려서 1시간 동안 운동하는 거 급합니까? 안 급해요. 중요합니다. 아침에 큐티하고 1년에 성경 일독하는 거 급합니까? 안 급하다니까요.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들은 대개 1시간, 2시간 안 끝납니다. 대개 5시간, 10시간, 20시간 뭉툭 시간 다 뽑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